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기출문제집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하루 종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궁금한 거 두 가지가 궁금해. 첫 번째, 점심을 언제 먹는가? 아이고 궁금해. 점심 먹고 나면요 언제 끝나는지가 궁금해. 이게 또 미리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은 2시부터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아마 6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뭐 비슷하죠. 그게 궁금하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법,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공인중개사법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이게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슬럼프가 오시면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던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럴 때 또 대비해서도 공부를 또 해놓으셔야 되고, 기출문제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중개대상물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옛날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1번 문제를 보세요. 좀 옛날 문제인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잖아요. 이거.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대상물, 틀린 항목이 있는 거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미등기 건물 되는 거죠. 미등기 무허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토지 건물이면 사유, 내 거면 그냥 된다. 되는 거고, 거래가 되니까. 이것도. 두 번째 있는 거.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다. 자, 공유수면 그러면 안 되죠. 공유수면은 물이니까 국유. 근데 이거는 개인 동그라미고 토지 동그라미. 개인 토지예요. 내 땅. 내 땅이니까 되는 거다. 이거는 낚이면 안 된다고. 이거.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내 땅이다. 이거는.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대요. 뭔지 몰라도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다. 내 거니까 된다. 가압류, 가처분 상관이 없다고. 가등기가 돼 있어도 되는 거고. 사유니까. 니은 지상권 되는 거죠. 지상권은 그냥 오예요. 지상권은 법정지상권 그러면 세모지만. 법정지상권은 그냥 지상권은 오. 또 저당권 그래도 오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저당권, 법정자가 들어가면 세모인 거잖아요. 우리 법정자가 들어가면.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유치권은.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 성립, 설정, 그럼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생겨서. 이전, 양도 그러면 되는 거고. 나눠보면 되죠. 나눠보면. 그래서 니은에서 법정저당권이 성립이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성립, 설정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법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대요. 되는 거죠. 내 거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다음 디귿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되는 거고.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고요. 된다. 권리금 안 되죠. 권리금은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그것도 중개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제 낚이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금전소비대차 돈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금전소비대차 여기 돈을 빌려주는 계약 여기에 부수 꼽살이 껴있는 무수한 저당권이 된다는 거죠. 위에 거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위에 건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건 중개할 수 없고, 밑에 거는 돈을 빌려준 게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얘는 된다는 얘기고.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권리금도 안 되는 거고. 돈이니까 돈은 중개할 수 없다. 질권도 안 되고.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지 질권, 점유권, 지지 안 되는 거. 중개하려고 하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죠. 질권은. 릴, 지상권 되죠. 아까 된다 그랬고. 등기된 환매권도 되죠. 이전, 양도가 되니까. 그래서 환매에서는 세 가지 비교하는데 지금 환매 등기가 된 토지래요. 이거 되나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다. 뭐 부동산 이런 거 되죠. 내 거니까
토지 건축물이면 국유 사유 판단해서 사유 내 거니까 된다 이거.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통 등기하니까 등기된 환매권이다. 환매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 등기가 필수가 아닌데 보통 등기를 해요. 중개할 수 있다. 이전 양도 가능하니까 다 돼요.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모의고사엔 요거까지도 나온다. 환매권, 행사하겠대. 행사. 이건 안 된다 그랬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 얘는 형성권이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계약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는데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 행사는 형성권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등기된 환매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되는 거고 이건 이전 양도가 가능한 권리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되는 거고 당연히 되고 그다음 미음은 법정지상권이니까 지상권과 다른 거라 그랬어요. 법정자가 들어가면 세무 성립이니까 안 된다. 특허권도 안 되죠. 2번 나왔었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거 안 된다.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 미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내 땅이잖아요. 사유 내 땅 된다. 국유지면 안 되지만 사유지니까 된다.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힘들죠. 뭐가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쉽게 나오잖아요. 옛날 문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2번 문제 나와봤자 2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에요. 박스 형태가 나오면 박스에 지문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요. 1번처럼 나오면 이건 오지선다가 아니라고.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 이건 진짜. 그래서 지금은 박스 안에 많아봤자 지문 5개고 시간 내 풀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2번 될 수 없는 거. 이번에는 기억 20톤 이상이 선박 안 되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20톤 미만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톤수가 중요한 거 아니다. 안 되는 거 이건 X. 그 다음 니은 세차장 구조물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거 건축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건축물은 왜 아니죠? 벽이 없잖아. 뚫려 있으니까 그죠? 주벽이 없으니까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야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고 볼트를 풀면 해체가 되니까 이건 그냥 영업시설이다. 안 된다. 영업시설은.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밑에다가 영업시설 적어놓고 X 안 된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하나다. 맞나요?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X.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그래서 기둥, 지붕, 주벽 3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되니까 얘는 벽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그거고. 디귿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 그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마시는 거고. 리을 대토권도 안 된다. 자, 권리금 대토권 안 되는 이유 똑같아요. 왜 안 될까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 속하지 않는다고요. 대토권은 거기 밑에다가 토지 X.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러면 그 5가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토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토지라면 거기 속하니까 국유 사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아예 속하지도 않은 거라고요. 얘는 건물에서만 특정 문제가 생긴다. 건물은 없다가 생기니까. 그래서 일반 건물은 안 지어줘도 3가지만 갖추면 되죠. 기둥, 지붕, 주벽. 일반 건물은. 근데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되고 이렇게. 건물에서만 특정 문제가 생긴다고요.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3가지 갖추면 되고 아파트는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고 그런 특정 문제는 건물에서만. 근데 토지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토지가 아니면 그냥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렇게. 쉬운 걸 너무 오래 설명드렸네요. 아시는 건데. 예? 다음에 용어의 정의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도 우리 3가지는 필수 외우고 있어야지. 3가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중개업. 이제 그거 외우고 있다고. 중개업은. 질문 드려보기가 무서워. 모를까봐. 중개업.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냥 설명을 드려야겠어.
질문 드리면 또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또. 예? 다른 사람물의 일정한 보수 중개로부로 중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이제 그 두 가지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중개업은 그만 됐어. 이제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기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신곡도 있었잖아.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그거. 공인중개사는 자격, 기업중개사는 등록.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해보죠 뭐. 공인중개사가 자격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자격 취득한 자 다른 거고,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앞뒤로 우리를 꼬시려고 지렁이들이 막 나온다고요. 주저리 자격 주저리 등록 나오고, 지렁이들 이런 거 등록 주저리 막 나오는데 얘네들 다 틀린다. 다 이 물결 얘네들이 지렁이다. 안돼.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는 거니까 지렁이들 싫다 X. 요거만 맞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근데 기업 공인중개사니까 노래가 잘 안 되니까 기업중개사라고 한 거지. 음악적인 완성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업중개사는 등록 했던 거고. 신곡을 너무 개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자 볼게요. 3번 1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고. 자격 취득한 자 뒤에 지렁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X. 2번 기업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것도 틀렸다고요. 등록한 자. 이게 주무시라는 게 아니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 공인중개사도 지렁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죠. 답은 3번 다른 사람물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 어우 쉬워. 외우고 있는 건데. 4번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 수행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X.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게 틀렸죠. X.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직원. 그래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 중개 업무를 한다는 게 빠져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다 할 수 있고, 핵심 되는 건 중개 업무 수행이죠. 중개 업무 수행. 그게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서 찍고 말았어야죠. 더 읽어보면 헷갈려. 그 다음 4번 중개업 옳은 거. 자, 중개업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개업 다른 사람물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매매 중개했어요. 돈을 받았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인데 어쩌다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렇게요.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대요. 처벌받아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일반인이 어쩌다 한 번 중개한 건 무죄. 처벌 안 받아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지급 약정이 그때는 무효가 아니다. 일반인이 한 번 중개했으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그 밑에다가 일반인.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다고요.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다만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3학년 3반 무등록 중개업으로.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충족시킬 수 있다. 충족시키면 처벌을 받는 거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되죠. 중개업은 주로 하나 부수로 했나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공인 중개사 아닌 사람, 일반인이죠.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주로 뭐를 했냐면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 업자였거든요. 얘는 컨설팅을 했고 중개업은 꼽사리 껴서 했다고요. 부수해서. 그랬더니 야, 너 일반인인데 중개업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야. 대법원에 올라갔다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는 주로 컨설팅을 했고 중개업은 부수해서 했어요. 꼽사리 껴서. 이렇게 말했다고. 중개업을 주로 했고 컨설팅을 주로 했고 중개업은 꼽사리 껴서 했고. 맞잖아. 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유죄 이렇게 나왔다고. 왜? 자백했으니까. 저 중개업을 부수해서 했어요. 자백이잖아. 유죄. 중개업을 안 했다고 빡빡 우겨도 현철판국이. 저 중개업을 부수해서 했어요. 오늘 했으니까 바로 유죄 이렇게 된 거라고. 중개업을 안 했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위험해. 너무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괘씸죄에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저 잘 몰랐어요. 바보처럼 있어야지. 이게 너무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그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어. 괘씸해갖고. 어쨌든 이건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중개업을 주로 했나 부수로 했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개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 사원도 최근 들어 잘 나오는 거죠.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다른 건 관심이 없대요. 난 토지만 할 거야.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이 되죠. 가로하고 토지 전문 중개업 적어놔야 돼. 토지 전문 중개업 그런 거 가능하다고요. 아파트 전문 중개업 가능해요. 상가 전문 중개업 가능하다고요. 얘는 토지 전문 중개업 가능하다. 잘 나오니까. 5번. 타인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업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 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져서도 중개업이 되죠. 왜? 금전 소비 대차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당권은.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도. 금전 소비 대차의 부수에서도 저당권 설정 알선 업을 하는 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다. 중개업이 된다고요.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처벌을 받는 거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게 중개업이 되니까. 5번도 틀렸고. 뭐 다 아시는 거고. 주의사항은 금전 소비 대차 그거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당권 친구들도 다 되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다 된다. 다만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주의하시라고요.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는 거니까 유치권은 설정, 성립 나눠봐야 돼요. 설정, 성립 X, 이전 양도 O 되는 거. 유치권은. 근데 이따 뒤에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미리 설명드리면 유치권 성립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유치권은 세모란 말이에요. 설정 성립은 안 돼요. 당연히 생기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나오죠.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다. OX. 이건 O. 유치권 성립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그 건물 내 거니까 이거는 O. 그런 것만 주의하자. 그것만 됐고 작년에 나왔었죠. 5번 보시면 용어 틀린 거.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것도 중개가 되죠. 교환도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증여, 사용대차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금전소비대차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채권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2번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뒤에 가로하고 퍼펙트 적어놔야지. 퍼펙트 그러면 없어 보인다 그랬어. 퍼펙트 완벽하잖아.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잖아요. 지렁이들 안 보이잖아요. 3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 거기 적어놔야 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너무 쉽다고 이건. 답은 3번. 중개보조는 중개업무, 중개업 이런 거 못하는 거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이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돼요. 요건 잘 나오죠.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된다. 그런 말이죠. 이사급들 다 포함. X.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니까 그 이사급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고용인에 해당한다. X. 그게 아니랬어요. 직책은 이사급이야. 높은 사람이라고 직책은. 다만 포함시켜 놓은 게 어떤 의미냐면 하는 일이 똑같다. 그냥 하는 일은. 이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 할 수 있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지 직책이 고용인으로 내려온다. 그건 아니라고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에요. 하는 일만 똑같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이사급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은 계약서 작성 같은 거 못 하잖아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고 5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퍼펙트 공인중개사가 자격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그렇게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이제 5월달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그렇게요. 문제가 있어. 그거 외웠더니 중개업 까먹었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하나 또 외웠더니 새로운 거 까먹고.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작년엔 두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작년에는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 바람에 나왔는데 올해는 다시 나오긴 좀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가 그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올 것 같다고 막 대비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살짝 보시면 되고 6번 자격시험 설명으로 옳은 거 자격시험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이렇게 불러요. 얘가 이제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고 이거 작년에도 이거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심의위원회 얘는 뭐 어떤 거 시험 관련된 거 그거를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급해라. 얘는 자격을 이게 겹내겠네요. 얘가 자격이고 그것도 교부한 처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관련 일처리를 해라. 자격증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시도지사가 줘요. 누가 시험을 시행하나 상관없어. 무조건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은 시도지사, 시험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옛날 명칭은요 시험위원회였어요. 이름을 지금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심의위원회. 우선이. 그래서 시험 관련 사항을 얘가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개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X. 시험만 그렇다고요. 시험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시험은. 그리고 얘랑 같은 말. 자격이 취득이죠. 시험 봐야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요. 시험 봐야 자격 취득. 그래서 요 자격은 이 자격이 취득이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그런 거.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의 취득은 시험과 같은 말 심의위원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시험 관련 사항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다른 건 아니다. 다른 거는. 니은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대요. 예외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에요. 그때 심의위원회 사후 의견이나 의견은 사전 의결이에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래요. 왜 의결을 거칠까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들어가면 무조건 심의위원회. 시험을 안 보겠대요. 그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험은 시험은 그래서 지금 국장이 시험 문제 낼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시험이니까. 다만 그게 사전 의결이다. 그래 되고 뒤것도 보세요. 시험을 시행하지 않겠대요. 그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의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다고. 그렇죠? 시험 1회 이상 시행한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죠. 1회 이상 두 번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1회 이상. 그리고 안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요. 시험이니까. 시험은 심의위원회 그렇게 했던 거. 딕은 맞는 거고 리을 국장이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준다. 절대로 없다고요. 누가 준다? 시도지사. 어떤 경우든 시도지사가 줘라.
그렇게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디귿이 맞고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7번 공인중개사 틀린 거. 1번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죠. 합격자 발표하고 1개월 이내. 작년에도 나왔었다고요. 2개월 이내 X 정답으로 1개월 이내 준다. 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자주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면 일주일 이내 X. 일주일이 아니다. 일주일 X. 왜 일주일 안 된다? 술 마시고 있으니까. 시험 붙으면 한 일주일은 진탕 마신다고. 그래서 1개월 이내 주라. 또 줄 때 2번처럼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를 하고 주는 건데 손으로 쓰지 말라고요. 컴퓨터로 작성 관리해라. 맞잖아요. 2번도. 대장은 똑같다.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지정대장 똑같다.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대장은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니까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해라.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한다?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없다고요. 자격은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뭐 한다?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다. 필요한 절차. 그리고 못하니까 이제 통보하는 거죠. 바꿔서 나오고 이거 별짓 다 한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절차만. 그리고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럼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3번은 틀린 거죠.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바꿔놓은 거잖아요. 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한 후에 통보해라. X.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4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 때는 5일 동그라미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장자 동그라미에서 5일장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5일 이내 이 모든 거를 해라.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는 7일 이내 X. 이거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린다. 5일장. 또 지체 없이로 나온 적도 있어요. 관청끼리 지들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니라 5일장. 또 나온다 그러면 바꿔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5일 이내 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X. 국장이 보고 시도지사가 통지. 이 모든 걸 5일장 5일 이내. 그렇게요. 5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실무교육 면제가 되죠. 실무교육 실무가 뭐다? 1이니까 1년 이내면 면제. 직무교육도 직무가 1년 그렇게. 실무 1이니까 1년, 직무 1이니까 1년 이내면 다 면제가 되는 거고. 또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건데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2명 받으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그렇게 연수교육은 5번도 맞죠. 어차피 틀린 거는 3번이었으니까. 그 다음 8번 종합적인 문제네요. 옳은 거 모두 그러면 이렇게. 이건 이제 17회, 18회, 19회 3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가 20회부터 좀 쉬워졌다가 또 그랬죠. 20회, 21회. 문제가 좀 약간 한 해 우리는 한 해 어렵다, 한 해 쉽구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쉬우면 좀 몇 년씩 쭉 기회 쉬워. 작년, 재작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뭐 그럴 것이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괜히 뭐 쫄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8번 뭐 이 정도 문제도 풀만하다고. 이게 몇 개인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제껴보면 또 고를 수 있어요. 이런 거 해볼게요. 옳은 거 기억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잖아요.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그렇죠. 맞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건 그냥 제껴버려야 되겠네요. 3번과 4번을 답으로 찍으면 아주 곤란하겠네. 그죠? 일단 답이 될 수 없는 건 처음부터 제껴버려야죠. 그 다음 니은 부동산 중개계약이 모두 요식계약이다.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중개계약은 불요식이에요. 오히려 어떠한 형식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로 해도 구두로 해도 상관없어요. 불요식이다. 니은 틀렸죠.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제껴야 되겠네요. 1번 제껴야 되겠네. 오, 답은 이제 2번 아니면 5번이네요. 맞출 확률 높아졌지 이제. 디귿.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돈을 안 받는데 어떻게 중개업이 돼? 안 되잖아요. 답은 그래서 2번. 이런 문제가 쉽다고. 아닌 거 팍팍팍 제껴보면 다 안 풀어도 그냥 답이 나온다고. 그죠? 5번은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요. 옳은 걸로. 답이 아니지. 3번과 4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제꼈고, 그리고 니은이 1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꼈고, 그죠? 그리고 디귿이 5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끼니까 답은 2번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몇 개인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쉽다고요. 쫄지만 않으면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보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 됐고. 이제 무상의 중개업 가능하다 그랬나요? 무상의 중개업? 안 된다 그랬죠. 무상의 중개는 돼도 무상의 중개업은 안 된다.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중개는 돈을 안 받아도 중개가 된다고요. 중개업은 꼭 돈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었잖아요. 돈 달라고 요구했다, 약속했다,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무상의 중개업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무상의 중개는 가능해도 무상의 중개업은 안 된다. 또 중개랑 중개업 다른 차이점 뭐죠? 일반인이 했을 때 일반인이 중개했다 괜찮다고. 일반인이 중개업했다 처벌을 받는 거. 중개랑 중개업 차이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차이점이 보수. 보수.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의 중개가 가능하다고. 이런 말이. 근데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라고요. 돈 받는 게. 그래서 무상의 중개업 이런 말이 불가능하다. 돈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중개업이 되냐고. 중개랑 중개업 차이점. 두 번째, 일반인이 했을 때 일반인,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차이점 두 가지인데 아닌 자가 중개를 했다. 이건 괜찮다고요. 중개까지는. 처벌을 안 받아요. 중개업을 했다.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3학년 3반 이제.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니까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거. 중개랑 중개업 차이점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리을은 기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법인이 사원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니까 될 수 없다고요. 이중 소속. 기업공인중개사가 딴 데 취업이 절대로 안 된다고.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다 안 되고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 안 된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 중개업계에서 사무소 두 군데서 일하는 게 안 된다고요. 딴 데 취업하면 두 군데서 일하게 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 근데 이건 양다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중개업하면서 커피숍 같이 한다. 양다리 아니다. 투자 그런 거.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쳐야 양다리. 업종이 다르면 양다리가 아니라 그랬고.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자격증 없대요. 얘가 부동산 뉴스대표 사용했다. 이게 이와 유사한 명칭 맞죠.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이 안 되죠. 그 이와 유사한 명칭에 부동산 뉴스대표.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이와 유사한 명칭? 부동산 카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1학년 일반인데 이와 유사한 명칭에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뉴스대표. 방금 이 부동산 뉴스대표 이런 걸 명함에다가 파고 다니면 유사명칭이다. 1학년 일반. 그리고 커피숍을 차렸는데 부동산 카페 이렇게 간판을 달고 커피숍을 하면 이것도 유사명칭이다.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사용 안 된다. 이게 유사명칭. 그렇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사용하면 1학년 일반. 이와 유사명칭이니까 1학년 일반. 그렇게 들어가는 거. 답은 2번. 쉬운 문제였다고요. 어차피 지문에서 아닌 것들 팍팍 제끼면 답이 딱 보이니까. 예. 나중엔 이거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 결과가 중요하잖아. 내가 이걸 맞췄나 틀렸나. 왜 맞췄나는 안 본다고. 맞췄나 틀렸나만 보는 거지. 결과가 중요해서. 그렇게.
다음에 7페이지에서 이제 9번 등록 문제인데 마찬가지 박스 형태 문제가 어렵지가 않다고요. 아닌 것들, 뻔하게 아닌 것들은 먼저 제끼고 시작하면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찍더라도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라.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빼고 생각하겠다. 특수법인 이렇게 나왔을 때만,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왔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법인 나오면 중개법인이에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거. 지금 중개법인,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만 놓고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기억. 중개업 및 주택이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중개업이랑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겠대요. 되나요? 되죠. 중개업도 되고, 분양대행은 상가, 주택만 되니까 주택 분양대행 되는 건데, 문제는 분양대행 업이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업인데 된다 그랬지. 업 때문에 X하지 말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 상담업 되고, 이사도 비시 소개업 되는 거고, 분양대행업 되는 거고, 임대관리업 되는 거고, 업 때문에 X하면 안 된다고요. 본시험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쩔 땐 업이 들어가 있고 어쩔 땐 빠져 있고 지들 마음대로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낚이면 안 된다고. 아, 여기서 업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업 때문에 X하지 말자. 그래서 중개업, 주택이 분양대행업 이 두 가지만 정관에 적어놔도 된다고요. 심지어 중개업만 딱 목적으로 하겠대. 다른 거 안 하고. 그래도 등록이 된다고요. 얘네들을 무조건 다 해라. 그게 아니잖아.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거. 법인, 업무, 법인이 하는 일, 업무 중에 이, 분, 관, 상경한다. 이건데 경이 두 가지. 법인만 이렇게 하는 일이 정해지는 거고, 중개업,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법인은 이거 이외의 거를 목적으로, 즉 정관에 적어놓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요. 사채업, 대부업, 감정평가업,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사, 도비업체 소개가 되는 거지 이사업, 도배업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양대행, 뭐 관리대행, 임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상물을 보자. 항상 주택, 상가만 안 된다. 토지 안 되고, 공장 안 되고,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 항상 대상물은 주택, 상가만.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업 때문에 X하지 말자. 그거. 두 번째는 법인은 이사업, 도배업 못한대요. 이사,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상관이 없다.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만 그렇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나중에 헷갈린다고요. 업 때문에 X하지 말자. 두 번째, 얘는 뭐만? 법인만 그런 거다. 법인만. 개인들은 자영업이면 중개사무소에서 다 할 수 있다. 커피숍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투잡 뛰는 거 가능하다. 법인은 안 되지만 그 두 가지를 주의하고.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다른 거지만 그냥 같다고 보면 돼. 그냥 우리는 주식, 유한, 합자, 한명, 그리고 협동조합까지. 어떤 경우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등록할 수 있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주식, 유한, 합자, 한명, 협동조합까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사회적 협동조합 X, 재단법인 X, 사단법인 X. 걔네들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예요. 사단법인 비영리예요. 재단법인 비영리예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걔네들은 안 된다. 그렇게요. 니은은 되고. 디귿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7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나요? 계산해봐야지. 응? 이런 구조죠. 지금 어떤 구조냐면 얘가 대표자가 한 명이 있는 거고, 만약에 대표자 아닌 사람이 7명이 있다. 이런 구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돼. 대표자는. 대표자 빼고 7명 중에서는 3분의 1이니까 약분이 안 된다고 짜증나게 얘기해. 어떻게 한다? 7을 3으로 나누자. 그러면 2.33333 이거 이상 그러면 몇 명? 3명.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2.1 이상 그래도 3명이라고요. 이게 2.5 미만이라고 이걸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은 자르면 죽어버리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제발 살리자. 그래서 3명. 1명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1명. 대표자 1명이 있고 대표자 아닌 사람이 1명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대표자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그럼 얘는 나머지 1명은 곱하기 3분의 1 또 약분이 안 되니까 나눠봐야지. 0.3333 나누기도 안 되고 이거 이상 그러면 1명. 둘 다 공인중개사.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0.1 이상 그래도 1명이다.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그것만. 자르면 죽어버리니까 살려야지. 사람한테는 442, 542 반올림 그런 거 적용시키면 안 돼요. 사람은 살리자. 그렇게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잖아요. 의외로 많이 틀렸다고 이거. 리을 분사무소는 필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용인은 필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용인들도.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아니면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개보조원은요?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는 거고 이렇게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받는 거고 그렇게 따로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아야 되죠. 답은 1번.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박스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풀만한 거예요. 이게 막 5개, 6개 막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잖아. 할만하다고요. 10번 등록 설명 틀린 거.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특수법인이 아까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빼고 생각해버려요. 특수법인은 제외. 1번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아요. 이 21회 때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문제가 와장창 나왔어. 정말 10문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욕 뒤지게 먹었어.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했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는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뭘로 정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게 뭘로 정했나 그 문제가 한두 문제도 아니고 10문제 이상 와장창 나왔다고요.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다 그게 껴있으니까 그 문제가 신경 쓰이고 이제 욕먹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니까 요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 우리 기준 그럼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공법에서는 기준 그러면 국장 따라 붙어요. 우린 그거 아니야.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기준은 대통령령. 맞아요 이거. 기준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최근에. 뭐냐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정지,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정지 부과 기준이 있어요. 얘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과태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지,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정지 그 두 가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요게 바꿔서 최근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요거 나오기 전에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요것만 나왔었다가 이제 이거 너무 지겨우니까 최근 들어 요걸로 바꿔 탔어. 이제 요걸로. 그래서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그것도 기억하고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저거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지,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것도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다. 그리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뻔하게 틀린 걸 찾으면 돼요. 그죠? 2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로 지금 단정을 지어준 거죠. 출제위원이. 그럼 유한회사만 놓고 생각해 보래요. 자본금 얼마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맞잖아요. 어떤 회사든 주식, 유한, 합자, 한명, 협동조합까지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되니까. 또 그 사무소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X 그것도 아니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거 되는 거니까.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사무소는 항상 똑같다. 그렇게. 4번.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보험 드는 건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안 돼. 보험 드는 건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 인장 등록만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지 같이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해도 돼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대요. 인장 등록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그럼 인장 등록이 등록 기준이다. X. 왜?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러면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보험 들어야 된대요. 보험 안 들 수가 없어. 그럼 보험 드는 거 등록 기준이다. 그것도 X. 보험은 나중에 들잖아요. 등록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등록 기준이 아니라고요. 인장 등록도 등록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선택으로다가. 보험 드는 건 무조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또 한 명 이상 고용인을 반드시 고용할 것 등록 기준이에요? 아니라고. 고용인 필수가 아니니까. 뭐 법인에서 분사무소 한 개를 반드시 설치할 것 아니라고. 분사무소 필수가 아니니까. 필수가 아닌 것들은 등록 기준이 아니죠, 당연히. 답은 5번인데 어려웠다고. 5번이. 정답은 나온 게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가 아니에요. 가로하고 등록 취소를 받아야 실효. 등록 취소를 받아야. 지금 결격사유 발생했다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등록이 바로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고. 등록 취소를 받은 날을 봐야죠. 결격사유가 발생해서도 등록이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를 안 받았으면.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등록 취소를 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등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외가 뭐다? 사망해산.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 안 받아도 그때 끝. 다른 것들은 등록 취소를 받아야 한다고요. 어떤 잘못을 한다고 바로 등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 효력은 상실된다. X.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아야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내 결격사유 발생한 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등록이 있는 거라고요.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으면 효력 상실. 질문 드려볼게요. 등록 취소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등록 취소를 받았는데 증반납을 안 했어요. 7일 이내에 증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 취소를 받았대. 증반납은 안 하고. 등록증 꼭 껴안고 있대. 등록 없다. 등록 취소 받았잖아요, 지금. 거기. 증반납이 중요하지 않다고. 등록 취소를 받은 날을 잘 보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답은 5번. 얘는 아직 등록 취소 안 받아서 등록이 있다.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됐고. 11번, 12번 문제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같이 그냥 빨리. 11번.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 보세요. 옳은 거 어려워. 특수법인은 빼고. 1번 100제곱미터 이상 이런 면적 제한 있나요? 없어요. 50제곱미터 이상은 어디 있긴 있는데 강의실 교육실 시하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그런 게 있어요. 강의실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 여러 번 나와요 이거. 2번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중개업하기 전에는 실무교육.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는 건 맞아요. 받는데 교육이 틀린 거예요. 실무교육 받는 거.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도 안 되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보면 바로 X 안 된다. 4번 상법상 회사만 놓고 생각을 해보래요. 주식, 유한, 합자 한 명.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잖아요. 상법상 회사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와야죠. 어렵긴 뭐가 어려워 쉽지. 됐고 답은 그래서 4번. 옳은 것 찾는 거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어렵지 않다. 12번 등록 설명 틀린 거 역시 특수법 이름 빼고 1번 자, 법인이 등록할 때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맞죠?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어떤 경우든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협동조합에서 2번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안 그럼 법인 만들어야 돼. 그 둘만 등록 신청 가능하다. 누구는 안 되죠? 중개인은 안 된다 그랬어. 중개인은 등록 신청이 안 된다. 중개인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2명만.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돼서 제외. 이렇게 들어가야죠. 2번 맞고 2번이 법조문이어서 은근히 잘 나와요. 몇 번 받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이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그런 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하고.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딴 데 취업할 수 없죠. 딴 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고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이중 소속이니까.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그럼 제재 어떻게 되죠? 양다리 걸치면 절등치 플러스 1학 일반. 이거 짝꿍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짝꿍을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짝꿍이잖아요. 그죠? 이거 양다리 걸친 거. 두 군데 걸쳐서 하는 거. 등록을 2번 받아서 사무소 2군데서 하는 거. 딴 데 취업해서 2군데서 하는 거. 양다리 걸친 거. 그럼 뭐다? 절등치. 양다리는 절등치. 그리고 쉬운 거는 이중 등록의 2, 이중 소속의 2니까 1학년 일반. 양다리는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그리고 얘랑 비교할 게 떴다방 영업한 거. 자기 사무소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이중 사무소.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은 떴다방 영업이다. 이거는 임시중개시설물은. 얘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양다리는 사무소 2군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고. 이중 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인데 등록을 다 받은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사무소는 무허가 창고시설 그런 거. 천막, 파라솔 그런 거 설치하고 밖에서 막 중개업하는 거.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다가 무허가 창고시설 아니면 천막, 파라솔 설치한 거. 그런 거 임등치. 그리고 뭐다? 1학년 일반. 이중사무소 2. 임시중개시설물 2니까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은 쉽다.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일반. 다만 앞에 있는 거 절등치인지 임등치인지. 그럼 뭐가 더 나쁘다? 양다리가 나쁘다. 양다리가. 절등치가 더 센 제재니까. 양다리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용서 안 되는 거. 분노의 양다리. 딱 걸렸어 그냥 확.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면. 당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야 스릴이 있겠지. 당한 사람은 기분 더럽다. 그래서 양다리가 더 세다. 절등치 플러스 양일만. 짝꿍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 폐업신고 1년 이내에 다시 하니까 실무교육 면제죠. 실무교육 1년, 직무교육도 1년 이내 면제. 그렇게. 5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는. 우리 관청끼리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틀리시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뭐 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얘가 국장에게 직접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단계가 있는데 또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X 그것도 아니에요. 국장 통보도 아니고 시도지사 통보도 아니고 협회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거 5월달에 한 거 6월 10일까지 6월달에 한 거 7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 답은 그래서 5번이고 좀 쉬었다가 결격사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